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어쩌면 상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물론 제 말을 듣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하고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그냥 지식 탐구가 좋아서요? 저는 그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죠. 아닌가요?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만큼 상품성을 인정받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최근 들어서 부쩍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수출은 엄청나게 호황이죠. 왜 그렇게 수출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점점 얻기 힘들고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효율이 무척 증가했죠.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오히려 고용률은 정체되거나 점점 둔화되고 있죠.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접했는데요. 독일에서도 전기차의 확대로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자동차 산업에서 근무하는 인력들 중에 7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관련 기술 인력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전기차 보급이 더 빨리 확대된다면 11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만큼 세계는 지금 뭐랄까요? 산업혁명 시대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속도로 기술적인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의 시대는 대규모의 근로자들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누가 기술의 진보를 막을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대세죠. 시대의 흐름이고요.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면 뒤처지게 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몇 달 후가 되면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수도 없이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되죠. 그것이 요즘 시대인 겁니다.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과거에 얽매여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좀처럼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럴 겁니다. 그것은 관성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해왔던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습성, 행태를 보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움과 실패를 동반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거죠. 그것은 무의식적일 수도 있고 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닌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십 가지의 일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이었죠. 그에 비해 보상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죠.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평생 한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퇴직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뭐랄까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살겠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싫다면 결국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타인의 지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나중에는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악몽 같은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면 결국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타인에 의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겠죠.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일자리 문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것이 완성된다면 일자리는 더욱 축소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는 원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자본가, 주주들이죠. 왜냐하면 노동력에 대한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이 그만큼 수익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엄청난 흑자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주들은 배당이라는 걸 받습니다. 생산에 있어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의 증가는 엄청난 것이죠.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욱 번성할 것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남들이 던져주는 정보로 주식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 전기차의 확대로 일자리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당연히 전기차와 연관된 회사의 주식을 사야겠죠. 그것은 대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은 많은 노동력과 많은 부품을 필요로 했었는데요. 전기차는 그와는 많이 다릅니다. 적은 노동력과 또한 적은 부품을 필요로 하죠.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던 회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그것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먼 미래를 본다면 반드시 전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회사를 찾아서 남보다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전기차 부품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더라. 그런 기사를 접하고 그 회사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그땐 별로 먹을 게 없을 겁니다. 이미 그땐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비트코인, 가상화폐처럼 말입니다. 투자란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남들과 같이 해서는 절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이제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일자리 문제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일자리만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에게 있어 먹고 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죠.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뭘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한 시대인 거죠.
하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환상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고도로 전문화된 일자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일반인들에겐 좀처럼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 뭐냐? 언제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20% 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통계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20% 내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20% 내에만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고 그런 일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그것도 얻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략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따라서 앞으로의 일자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일자리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를 대비해야겠죠. 그냥 취직을 했다고 한평생을 그곳에 눌러 앉아 있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도 이제는 꿈만 같은 소리죠.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을 곳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들은 떼돈을 벌겠죠. 왜냐? 대규모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가 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단순 조립을 하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인정하기는 싫겠지만요. 왜냐고요? 자신이 하는 일이 남이 못하는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값어치가 없는 일을 하면서 많은 임금을 받거나 달라고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따라서 그만큼의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상품화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요즘은 결혼도 중매회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그것을 경멸하지만 인간이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동물이죠.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할까요? 대부분은 그와는 반대의 길을 걷겠죠.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하지 못하는 정말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에 2, 3천 원 벌겠다고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현실이니까요. 사실 2천 원 없어도 그만이지만 당장 아쉬운 분들한테는 2천 원이라도 큰 돈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자신이 노년에 폐지를 줍게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노하우가 쌓이고 나이를 먹게 되면 더 잘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년기에 완성 맞춤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죠. 정말 앞으로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게 제가 최고라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골치 아프죠? 얘기 들으셨나요?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펀드 매니저나 자산 관리자를 대량 해고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AI,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더 이상 인간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매수 매도를 고액의 펀드 매니저나 자산 관리자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AI 시스템이 컴퓨터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내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괜찮다고 여겼던 직업들은 점점 괜찮은 직업이 아니라 도태되는 직업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본가는 주주들은 필요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그것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은 아니겠죠. 하지만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식 투자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으로 나가는 돈이 이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배당을 받게 되겠죠. 주식의 가치는 치솟고 배당도 받고 일석이조죠. 안 그런가요? 일본 전역에 소밥 체인점을 가진 회사도 요리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로봇이 만든답니다. 로봇이. 그리고 보조 아르바이트가 옆에서 일을 거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일본의 빌딩은 경비, 시설 안내, 청소를 로봇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요새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카운터에 자동 주문기인가요? 거기에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하는 그런 곳이 무척 많아졌는데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예전엔 그런 것들을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했는데요. 이젠 그런 것도 대체가 되기 때문에 현실은 냉혹한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 몇 년 후가 되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요.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할 사장님들은 없겠죠. 또 그와 동시에 일자리는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죠. 몇 년 전부터 마트에도 자동 계산기인가요? 그런 것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요. 뭐 아직은 좀 불편해서 사용에 제한이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모두 자동 계산기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트 캐셔라는 직업도 사라질 날이 오겠죠. 그나마 중년 여성분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이젠 그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대신할 테니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